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시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를 확 때려버렸죠. 폭격을 했는데 여긴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 들어가서 때렸죠. 제가 어제 알려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많은 동맹국, 우방국들을 끌어모아서 레드 플래그의 중동판인 블루 플래그라는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서 진행된 이 시나리오를 보면 이게 이란을 대규모로 공습하는 이런 다국적 폭격 훈련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차기 자주포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K9 자주포에게는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자주포에다가 견적서 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엄청난 방산비리, 즉 이쪽 말로 알야마마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중동 최대의 포병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포병 현대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포병 현대화인지 알야마마인지 사업 시작 초기부터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프랑스에 377문에 달하는 신형 화포와 153대의 전술 차량 구입 견적 의뢰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프랑스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중동 방위 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 아랍이 현지 시각 10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사우디 정부가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프랑스 방위 산업체 하나를 지목해 일방적인 견적 의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견적을 요청한 장비는 105mm 견인포인 105 LG 모델 118문, 155mm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 6륜형 147문과 8륜형 장갑 강화형 112문, 그리고 포병 지원용으로 사용할 티투스 차륜 장갑차 153대입니다. 사우디가 견적을 요청한 세자르 자주포는 프랑스 넥스터사가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차륜형 자주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세자르 시리즈이고 가장 첨단의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 프랑스 측의 주장이지만 주력인 8륜 모델의 경우에 중량이 어지간한 궤도식 자주포에 필적하는 30톤에 달하면서도 항공 수송이 불가능하고 자동 방열과 자동 장전, 휴대폰 스쿠트가 불가능해서 낮은 성능에 비싸기만 한 장비라고 비판을 받아온 모델입니다. 사우디군은 중국제 PLZ-45 자주포 53문, 미국제 M109 계열 600문, 프랑스제 AMX GCT 자주포로 51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주포는 예비 전력으로 보관하고 있고 M109 자주포와 AMX GCT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입되는 자주포는 기존의 궤도식 자주포 가운데 PLZ-45와 M109A2 계열을 우선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사우디 정부가 사막 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도입될 경우에 일선 장병들이 더위에 곤혹을 치를 것이 뻔한 세자르 모델을 수의 계약으로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를 두고 사우디 정부의 진짜 의도가 포병 현대화인지 알야마마를 통한 비자금 조성인지 전문가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자르, 케사르, 카이사르, 시저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세자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그 시저, 줄리어스 시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인데 하여튼 세자르라고 여기서 부릅니다. 이 자주포, 자 보십시오. 그냥 견인포 같이 생긴 것을 트럭에 얹은 거죠. 그걸 좀 자동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차량은 사우디와 맞지 않다라고 하느냐? 자, 일단 사막 아니겠습니까? 사막에서 이 차륜형으로 된 이런 자주포가 30톤이나 되는데 모래밭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포병들은 그동안 에어컨이 없는 자주포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의 M109 여기에다가도 에어컨 다 장착해서 뒤에 추가로 제네레이터 다 갖다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만 썼어요. 왜냐? 더우니까. 더운 걸 넘어서 뜨겁죠. 그런데 이건 지금 이런 그 장갑형 자주포가 아니고 그냥 야외형 포를 그냥 견인포를 트럭에 얹어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그냥 자주포입니다. 그러면 포병들이
아주 오랫동안 전투를 하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자동 장전 장치 없으니까 그 뭐 30kg, 50kg 이렇게 되는 포탄을 여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만큼 와가지고 뒤에서 장전해서 집어넣고 이런 걸 갖다가 이 더운 50도, 60도 막 올라가는데 직접 해야 된다. 근데 우리 K9 같은 건 스위치 누르는 거 다 되죠. 그걸 놔두고 이런 걸 한다. 그렇다고 뭐 사거리가 우리 K9보다 길기를 하나? 그렇지도 않고 또 사격 속도가 우리 K9보다 빠르기를 하나? 그렇지도 않고 가격이 싸기를 하나? 그렇지도 않고 가격은요. 최근에 체코에 이걸 팔았는데 대당 80억 원이 넘었어요. 아니 우리 K9 자주포 대당 50억 원인데 이거 80억 원이 넘었어요. 진짜말로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냐? 알리아마마 그러니까 이 무기 도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거의 뭐 조 단위로 그냥 챙겨 먹어버리는 이런 고질적인 이 동네 왕족들의 병폐 이제 이런 것들인데 한국은 이 알리아마마에 협조했다가 감옥 가죠. 방산비리 워낙 때려잡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국내에서 방산비리 하는 거 그건 때려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팔기 위해서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당 100억 원에 대당 150억 원에 팔았다고 계약서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대당 150억 원에 돈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 돈을 빼서 다시 50억 원은 우리에게 현찰로 갖다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80억 원짜리인데 니들에게 그 해주는 수수료로 20억 더 줘서 100억 원 쳐줄게요. 그런데 현찰로 50억 원 찾아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니들이 내는 세금은 니들 국가에서 알아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우디나 이 중동 지역 그 국가들과 어마어마하게 그런 걸 해먹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지금 중대비리 조사청에서 지금 뭐 완전히 이잡듯이 뒤지고 있으니까 영국은 못해.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이 방산비리 알야마마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나라인데 그 돈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뭐 제가 뭐 비리를 뭔가 이렇게 부추겨서는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한화 디펜스 또는 우리 뭐 로템 우리 한화 디펜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150억 원 받아서 40억 원 갖다 주고 뭐 30억 원 더 받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10억 원 정도 세금 내고 이거 해서 감옥에 갈 거 그럼 안 하죠. 그러면 그거 좀 우리 현행법으로 뭔가 예외 조항을 좀 둘 수는 없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하튼 어이없는 이런 자주포를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욕을 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최근 이란 공습을 위한 특별 예산을 통과시킨 이스라엘이 이란의 또 다른 적국인 UAE와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공군 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조만간 뭔가 저지를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0월 25일부터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하는 정례 군사훈련인 블루플래그 2021에 돌입했으며 이번 훈련은 UAE가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대이란 공습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스라엘 공군작전사령관 아미르 라자르 장군은 이번 훈련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이 이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지난주부터 UAE와 함께 시작한 예비 훈련은 이란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오브다 공군기지에서 70대 이상의 전투기와 1,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이스라엘 공군의 F-15와 F-16, F-35 그리고 UAE, 영국, 미국 등에서 날아온 라팔과 미라지 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이 UAE와 함께 이스라엘제 시뮬레이터인 스코피어스-T 시스템을 이용해서 러시아제 복합 방공망을 뚫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인데요. 이 시뮬레이션은 이란이 모방해서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고고도 및 중고도, 저고도 방공 시스템을 모사하고 있어서 이 훈련이 이란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관계자는 제인스와의 인터뷰에서 5세대 전투기가 상황 인식을 제공하고 4세대 전투기가 표적에 막대한 양의 미사일과 폭탄을 쏟아붓는 시나리오를 수행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이란을 겨냥한 뭔가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엘리펀트 워크 비슷한 걸 지금 했는데 아니 비행기들이 다 달라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앞줄 중간에 F-15 이스라엘 공군의 F-15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F-35 이스라엘 공군의 F-35예요. 자 두 번째 줄 라팔이 있네요. 중간에 라팔. 그런데 라팔은 UAE에도 없고 그럼 어디냐? 지금 참가국을 보니까 그리스의 라팔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라팔 옆에 양쪽에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있네요. 이거 이제 참가국 보니까 영국 공군의 또는 뭐 이탈리아 공군의 타이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뒤에 미라지 2000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중간 딱 한 대. 이건 UAE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 뒤에 이제 F-16들이 쫙 보이죠. 이 F-16들은 뭐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그리고 UAE 등의 F-15가 섞여 있는 것으로 F-16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뒤에 큰 비행기들이 보이는데 걸프스트림 이스라엘의 전자전기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또 많은 나라가 참가해서 훈련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UAE만 또 콕 집어서 또 따로 훈련을 한 겁니다.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그게 아주 강력한 다층 방공망이 러시아제 다층 방공망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폭격하는데 그걸 F-35 같은 이 5세대 전투기 센서가 워낙 좋으니까 레이더 탐지거리 그리고 영역 이런 게 워낙 정밀하고 좋으니까 F-35로 상황을 다 판단해서 이 F-35가 F-16, F-15 등의 이 4세대 전투기들에게 정보를 전부 네트워크로 전달해주고 그 F-15와 F-16들이 이제 이 UAE와 이스라엘의 F-15, F-16 있죠. 이것들이 이 공대지 무장, 폭탄이라든지 장거리 스탠드오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착하고 가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훈련을 했다. F-35는 센서, 그리고 F-15와 F-16은 슈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걸프스트림이 전자전 잼을 쫙 해주면서 완전히 그냥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이런 폭격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바로 때리려면은 이게 그냥 그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UAE에 가서 UAE의 기지에 뭐 알다프라 이런 데서 출격하면 바로 그냥 뭐 뜨면 바로 이란이죠. 그러니까 UAE가 이스라엘하고 합동으로 이란을 때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